사진들만 보셔도 되게 기분이 좋아졌겠구나,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이분들은 피해야 한다 이런 시술자 혹시 거르는 팁이 있을까요? 무조건 삭발 권장하시는 분들 시술 성공 확률 높이기 위해서 고객이 해야 할 게 따로 있을까요? 꼭 지켜주셔야 돼요. 이런 사람은 문신 받는 거 별로다 이런 케이스도 있을까요? 약간 고집 있으신 분들 어떤 거냐면 두피 문신 시술 비용이 어떻게 돼요?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좋은 분들 말고 좀 이분들은 피해야 한다 이런 시술자 혹시 거르는 팁이 있을까요? 이건 참 누구 이렇게 까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기는 한데, 뭔가 약간 공간도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왜냐면 저희 이런 미용 쪽은 면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면허가 뭐냐면 이제 위생적인 거, 단속도 있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래도 최소화로 좀 지켜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 이제 이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질문에 답변 안 하는 곳 있잖아요. 내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일단 얘로 다 문신하시면 탈모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냐면 무조건 삭발 권장하시는 분들. 삭발 권장이 안 좋은 건가요? 전 두상이 안 이쁘면 두피 문신 권장 안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봐봐, 이 모발이 되게 예민한 나라란 말이에요.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야, 삭발하고 머리가 없더라도 있잖아, 주인공이야. 영화의 주인공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잖아, DJ DOC 알란가 몰라요. 근데 거기서 왜 머리 빡빡 밀었다고 사회에 불만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인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공무원이라든지 만약에 이래, 근데 삭발을 하래, 무조건 안 되잖아,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두상이 안 이쁘거나 했을 때 이 사람 이미지가 너무 반대적인 이미지로 간다든지 뭐 이랬을 때는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두피 문신을 권장을 해. 자, 그 이유는 하나는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쉬워요. 모발이 있는 분들한테 하는 것보다 삭발을 해놓고 하는 게 시술이 훨씬 쉽거든. 본인이 쉬우니까. 힘들다니까. 한 땀 한 땀 힘든데 머리도 갈라야 되고 머리 있는 부위 없는 부위 명암 맞춰야 되고 뭐 이런데 삭발은 뭐야, 다 밀고 그냥 내가 하면 되잖아. 그래서 조금 의외로 쉬워서 권장하는 곳들도 있더라. 본인이 쉽게 하려는 거는 본인의 실력이 그만큼 높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육을 해서 이제 창업을 시켜드리잖아요. 근데 배우려고 하는 분들도 이게 쉬울 것 같아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많이 돌려보내기도 해요. 되게 어렵거든. 두피 문신 교육도 하세요? 해서 이 상담이 딱 오면 그거예요. 이거 왜 하려고 하세요?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보면 좀 비싸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 배워서 하면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못해 먹더라고.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뷰티가 아니잖아, 탈모 커버는. 우리가 반영구 눈썹 하는 것처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게 아니고, 두피 문신을 한다라고 오신 분들은 뭐냐면 그만큼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려워요. 시술이 두피 타입에 따라서 시술할 방법이 달라지기도 하나요? 달라져요. 제일 큰 거는 뭐냐면 비듬이 유발하고 있는 지성 두피냐, 그 다음에 일반 지성이냐, 그 다음에 너무 건조한 두피냐, 그 다음에 지루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뾰루지가 나서 탈모가 진행되신 두피냐, 이 네 가지 종류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성 쪽이나 비듬 쪽이면 어쨌든 다 제거해야 되는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얘를 먼저 선으로 제거를 해주고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곳인지도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겠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그 전후 관리 이외에도 시술 성공 확률 높이기 위해서 고객이 해야 할 게 따로 있을까요?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일주일에 한 번을 시술을 하는 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일에 한 번 시술해야 되는 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이 주기, 회차별 이 주기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했어. 그리고 다음 회차를 딱 할 때 그 날짜만큼 이 색소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되는 거에 따라서 다음 시술이 진행이 되거든요. 오라는 날짜에 따박따박 잘 오시면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그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불이익에 봤던 고객이 기억나는 고객이 있을까요? 대부분은 안 하게끔 내가 지도를 하는데 있었어요. 기억나는 건 뭐 손가락 안에 들기는 하지만 어떤 분이 있었냐면 했어요. 이제 하고 나서 다음 주 스케줄 다 잡았어. 근데 이분이 갑자기 회사에 이제 일이 생겼대. 그래서 한 주가 더 뒤로 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도 갑자기 또 뭔가 일정이 잡혔대. 그래서 3주 만에 왔거든요. 3주 만에 왔는데 이분을 내가 다시 하려고 했었을 때 뭐였냐면 추가 비용을 받았어. 이유가 색감을 그 다음 주에 내가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무 주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얘를 다시 해야 되는 거지. 처음에 했던 걸 내가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너무 잘 와.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하는 시술법이니까 이제 그런 건데, 개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색이 너무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지. 저 같은 경우는 메디컬 색소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색이 변색이 된다든지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색소가 조금 그런 색소를 쓰시는 군데도 몇몇 군데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데서 그 주기를 안 맞춰버리게 되면 첫날 한 거, 그 다음에 다음에 한 거, 색깔이 다 따로
따로 놀아버리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런 사람은 문신 받는 거 별로다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있어요. 약간 고집 있으신 분들 어떤 거냐면 얘는 말 그대로 명암을 주는 거잖아. 어떤 고객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 탈모 유형 보면 요 윗부분이 어느 정도 많이 모발이 소실되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럼 특징이 또 뭐냐면 여기는 굉장히 또 많이 잘 기르고 계셔. 근데 이 부분이 좀 짧아져야 돼요. 그래서 짧게 자르기를 약속을 하고 시술을 해드렸어. 근데 다시 기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단면 표현이에요, 두피 문신은. 근데 입체가 없잖아. 그러면 최대한 입체가 많이 있는 부분을 조금 줄여줘야 어울러지거든요. 근데 그렇게를 안 하고 여기를 또 길러. 그러면은 따로 노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저기 두피에 뭐 했네? 약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제일 많이 제가 좀 본 것 중에 뭐냐면 여자분들 헤어라인 하시는 분들, 헤어라인 교정을 하는데 여자분들 약간 계란형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M자 부분이나 아니면 3자 머리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데 얘를 그 부분만 해야 되는데 왜 이마가 넓어서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올백을 하고 싶었는데 영원히 올백을 못할 수도 있는 시술을 내가 봤어. 뭐냐면 헤어 밴드를 이마에다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두피 문신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올리면 머리카락은 여기서부터 있는데 문신이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이렇게 띠를 둘러서 있는 거지. 멀리서 보면 계란형, 가까이서 보면 문신으로 헤어밴드가 생기는 경우, 이런 건 정말 해놓고도 별로다? 약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두피 문신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두피 문신 후에 머리카락이 빠지기도 하냐 이런 질문도 받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빠지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약간 쉐딩 현상처럼 일어나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 있지. 약간 신의 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두피 문신 하고 난 다음에 잔모가 나시는 분들도 의외로 있어요.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미세한 바늘로 자극을 계속 주잖아요. 그래서 재생을 촉진시켜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탈모 치료 중에 하나 보면 MTS 관리라는 게 있어요. 이제 MTS로 해주고 그다음에 엑소존 앰플 이제 뿌려주고 이제 이런 것도 병원에서 관리를 해주거든요. 약간 그 원리처럼 한 땀 한 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두피에다가 자극을 줬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얘가 이제 재생이 갑자기 이렇게 촉진이 딱 되거든요. 그랬을 때 모발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같은 작용인데 휴직이나 퇴행기 때 머물러 있던 애들이 재생이 촉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모발이 빠지죠. 왜? 새로 모발이 나오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두피 문신을 하고 머리가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 근데 단순히 두피 문신만 해서 머리가 빠지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간혹 시술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 뭐냐? 모근을 자극을 줬을 때야. 그러니까 두피 상부를 자극을 줘야 되는데 모근을 줬다는 건 뭐야? 너무 길게 뺐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빠질 수 있겠죠. 근데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두피가 사람마다 두피 형태에 따라서 부위에 따라서 깊이감이 다 틀려야 돼요. 동일하게 하게 되면 오히려 한 부분에 좋게 나오는 데도 있고 안 좋게 나오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계로 내가 어느 정도 깊이까지 색소를 넣어줘야 되는지를 부위별로, 그 다음에 두피 상태, 유분이냐 아니면 건성이냐 지성이냐 이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제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지나면 무늬 색깔이 좀 변한다 이런 말 들어봤는데 어떤가요? 그것도 시술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쉽게 비교를 하자면 뭐냐면 바디에 타투를 하잖아. 뭐 레터링을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쳐. 그러면 어떤 사람은 5년, 10년이 지났는데 아주 작은 명암 표현한 것도 그대로고 막 이렇게 시술 받으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ABC도 못 알아보는 그런 레터링이 돼 있으신 분들도 있어. 그럼 이게는 무슨 차이겠어요? 물론 받는 피부에 따라서도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시술자가 이 피부를 보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뭐냐면 난리 나겠죠. 그죠? 그래서 두피 문신도 변색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너무 깊이 넣거나 변색을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색소를 썼다든지, 그리고 내가 자외선을 제대로 차단을 안 하고 다녀서 태화된 색을 우리가 변색으로도 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좋은 제품 써야 되는 거고 시술자의 숙련도도 중요해요. 아,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하기는 해. 문신할 때 두피에 기계를 찔러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부작용 같은 건 없나요? 이 부작용이란 단어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따면 틀리긴 한데 네이버에 두피 문신 부작용 이렇게 딱 치잖아?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나와요. 대종여지도가 나오고 다 퍼져 있고 색이 푸르둥둥하고 뭐 이런 게 나오거든? 그거는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뭐냐면 잘못된 시술인 거고, 부작용은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두피 문신을 받아서 부작용이라는 거는 뭐냐면 두피에 뭔가 해가 생겼다라는 거잖아. 뭐 염증이 생겼다라든지 탈모가 너무 가속화가 붙었다든지 뭐 이런 거겠지? 근데 그런 사례들은 정말
정말 극히 0.1% 정도 될까? 거의 없는 시술이죠. 근데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거를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장 많이 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기서 하면 부작용이 있나요, 없나요?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 아니 제가 뭐 인터넷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상하게 퍼져가지고 이상하다. 그거는 잘못된 시술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 그래서 부작용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문신 받을 때 아프진 않나요? 이것도 개인차. 아파하시는 분은 부위에 따라서 또 틀리고요. 신경이 어느 쪽을 더 많이 예민해져 있는지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는데 대부분 참을만 해요. 그리고 간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게 아무래도 기계에서 나오는 그런 진동 때문에 되게 그거를 막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어. 아픈 거보다 간지러운 거 더 못 참거든요. 우리 얼굴, 이런 바디 이런 데하고는 또 느낌이 틀려요. 통압이라고 하는 데가 두피는 굉장히 낮아서 받을만 하십니다. 많이 있는 데가 어디냐요? 간자. 그래서 M자 부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찔끔찔끔 하셔. 그 정도? 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문신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 때 지울 수도 있어요. 있지. 레이저. 아, 피부과 레이저. 근데 잘 안 해줘, 병원에서. 부위가 부위인 만큼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문신을 레이저로 지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운다라는 게 그러니까 열을 통해서 색소를 잘게 부셔서 밀어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와요. 그러면 또 걔를 또 2차적으로 또 부시고 하는 게 이제 레이저 시술인데, 두피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레이저를 해주는 병원을 찾기가 조금 힘들기는 해요. 오히려 그거를 내가 제거하기 위해서 받았던 레이저 시술로 인해서 모근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잘 받으셔야 돼. 그래서 못 지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게 제일 많이 궁금한 것 같은데. 머니? 두피 문신 시술 비용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되게 다양하더라. 막 지역별로도 틀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술자별로 틀린 것 같고, 약간 이렇게 있는데, 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평균치를 얘기를 해주면 정수리 얼마, 뭐 M자 탈모 얼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수리지만 다 면적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명암 크기 정도로 변정을 많이 해드려요. 한 5, 60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용이 더 추가되는 부위가 있을까요? 그런 케이스. 흰머리 때문에 받으시는 분들. 뭔 차이가 있을까요? 탈모는 아니야. 근데 흰머리가 전체적으로 80% 이상이야, 새치가. 염색을, 뿌염을 2주에 한 번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하나 또 저 밑에 걱정거리가 뭐야? 염색이 두피에 안 좋다고 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탈모까지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염색과 염색의 그 차이를 조금 길게 두기 위해서 전체 두피 문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탈모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뭐냐면 삭발하시는 분들이 두피 문신이 더 쉽다고 그랬잖아요. 머리카락이 있으면 있을수록 시술이 훨씬 더 어렵거든요. 자, 그럼 이분은 탈모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술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매장에서 받으신 분들 중에서 좋게 되는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많아. 진짜 웃음을 찾아드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의외로 두피 문신 받으신 분들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암 치료 받고서 모근이 소실되신 분들 먼저 하는 걸로 시작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진짜 내 머리인데 내가 일부러 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거울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내가 이거를 하기를 너무 잘했다, 이 일을 선택하기 너무 잘했다, 뭐 이런 희열을 이걸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고,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가지고 힘들었던 분들이 오히려 시술 받아서 또 그게 또 커버되셔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좀 다양하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비포 애프터의 결과 사진들만 보셔도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되게 기분이 좋아졌겠구나, 되게 스트레스가 이제 더 이상 안 받으실 수 있겠구나,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다 그냥 좋아해요. 다 받고 나면 그냥 해피해져. 그리고 거울 보시면서 계속 본인도 신기하셔가지고 직접 막 갈라도 보시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뒤에서 이렇게 딱 보잖아. 그러면은 덩달아 나도 기분이 좋고 갑자기 막 내 머리도 더 많아진 것 같고 뭐 이런 대리만족? 그런 것도 느낄 수 있답니다. 사진 보니까 진짜 탈모 없는 사람 된 것처럼 보이는데. 깜짝 같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두피 문신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고 다녀라고 해서 솔루션을 좀 드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헤어를 또 했었잖아. 그러니까 빗질은 이렇게 하시고요. 뭐 왁스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여기를 고정을 해주셔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알려드려. 그러면 진짜 다른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저도 받아야 되나 지금. 누워. 바로 들어가자, 누워. 그리고 혹시 다른 곳에서 시술 받았다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다시 재시술 받는 건 되나요? 요즘 너무 많나요? 그거를 속된 말로 내가 뭐라니, 나무 쌈동 치우기 너무 힘들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오시는 거냐면, 먼저 다른 곳에서 받았어. 그래서 탈모가 더 진행이 돼가지고 받으려고 하는데 그 집이 없어졌네, 뭐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 이거 좀 이상해 이 얘기를 계속 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이거를 다시 재탄생시켜보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요즘 남이 싼 똥 치우느라고 너무 힘들어. 다시 디자인을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색감을 다시
다시 조절을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제시술을 많이 받으러 오시죠. 우리 여기 오시는 고객님들이 가끔 보면 원사님 여기도 두피 문신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고, 그리고 저희 그 댓글 고정에 보면 오픈 채팅으로 상담 이렇게 제가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나 하는데 왜 다 모르지?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런 영상을 제가 한 번도 안 올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두피 문신에 대해서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고객님들과 전에 받았던 것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또 업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었다, 여러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제작을 하게 됐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저기 고정 댓글 있잖아, 거기 하시면 제가 늦게라도 무조건 제가 답변을 드리니까 많이 물어보시면 답변을 다 바로 드리겠습니다.